네, 안녕하세요. 19화로 돌아왔습니다. 길고 기나긴 15주차 판타지 리그가 끝났습니다.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 때문에 2주 동안 계속 진행이 됐고 되게 길게 느껴지다시피 리그가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15주차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팀이 강하신 분들은 뭐 더욱더 좋으셨겠죠? 누적 스탯 쪽이 계속 쌓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한 팀과 약한 팀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매치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평균도 약간 보정이 되는 느낌이고 해서 좀 강팀이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이래저래 저한테는 쉽지 않았던 15주차 매치업이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난주에 제가 제 친구랑 같이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념해서 뭐 전반기 결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리뷰가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뭐 올스타전이어서 판타지 리그를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들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듣고도 그냥 넘어가신 건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나름 올스타 브레이크 기념해서 준비를 했는데 피드백이 없었던 게 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냥 일방적인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었고 제가 지난주에 리뷰를 남길 때도 리뷰 읽어줄 때도 그래도 뭐 단골 손님이 계속 남겨주시니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단골 손님들이 안 나타나시니까는 좀 허전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 계속 팟빵 리뷰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와서 이번 주는 조금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리뷰는 지난주에 없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일단 그냥 먼저 저희 팀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 리그 1 네, 꼴찌팀 리뷰를 해보자면 정말 이번 주 탈탈 털렸습니다. 또 전반기 2주차 때 1승 8패를 기록했었는데 네, 후반기에도 결국 1승 8패의 무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상대팀이 굉장히 좀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전반기에 비해서. 전반기 때도 제가 열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세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어차피 사실 이 리그는 사실상 거의 손 놔버린 수준이어서 그냥 이제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버티는 약간 그런 능력을 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탈주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고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는 조금 여러 군데 있긴 합니다만 다음 시즌에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가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거의 뭐 고정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뭐 빠지는 인원이 거의 없을 듯 해요. 네, 지금 뭐 탈주하는 인원도 없고 리그가 정말 빡세게 잘 굴러가고 있어서 서로 좀 멤버십도 되게 좋은 편이고 해서 다음 시즌에도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정말 이 리그는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음 시즌에는 좀 더 벼르고 네, 드래프트 때 좀 많이 벼르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1승 8패를 했으니까는 사실 1승을 거둔 게 딱 떠오르는 게 턴오버밖에 없지 않나요? 네, 일단 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일단 누적 스탯에서 쫙 다 밀렸고요. 일단 그나마 제가 조금 의의라고 생각했던 리바운드나 블락면에서 또 밀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좀 치욕적인 스코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위안이 되는 점은 상대팀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지 다른 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 팀이 그렇게 꼴리진 않더라고요. 그냥 상성이 안 맞았다고 나름 위안을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승 8패한 팀 리뷰를 많이 한다는 게 조금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굳이 뭐 지난주에 괜찮았던 선수를 얘기해보자면 잭라빈 선수 프리에이전시로 데려왔는데 FA로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나서부터 꾸준한 활약 그냥 한 10득점 13득점에 한 4리바운드 한 4어시스트 네, 그냥 듀얼가드의 전형적인 스탯을 보여주는데 이제 미첼 감독님이 라빈을 이제 좀 주전으로 쓰겠다
라고 밝혀서 좀 더 그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받게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좀 위기의 남자들이 2명가량 있어서 좀 불안한데, 페이트는 지금 브랜든 제닝스가 올랜도로 이적을 하면서 지금 거의 뭐 주전 자리를 뺏길 위기에 처했고, 또 제닝스가 전반기에 디트로이트에서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제 올랜도에서는 좀 더 나아진 몸 상태를 가지고 자유롭게 코트를 누빌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페이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베이즈모어도 전반기에 비해서 굉장히 슛감이 많이 떨어지고 좀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 선수는 트레이드 카드로도 쓰이기 힘들 정도? 네, 현재로서는 애틀랜타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베이즈모어도 그 흐름을 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호포드나 밀셋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팀이 슬럼프긴 해도. 그래서 또 커버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커버가 살아나면서 베이즈모어가 폼이 죽어버리는, 네, 좀 이래저래 아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 리그는 거의 트레이드된 선수들보다도 많고 FA로 데려온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네, 존 루어도 데려왔는데 그냥 뭐 평균인 것 같고, 네, 일단 리그 1은 사실 크게 희망이 없다. 네. 브랜든 나이트가 2주 내로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돌아와도 그렇게 많이 쓰일까 싶네요. 뭐 부상 이슈도 있고 또 재발하면 바로 시즌 아웃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것 같아서 백투백은 쉬고 뭐 젊은 선수니까는 출전 제한까지는 걸진 않겠죠. 네. 백투백 같은 거는 좀 쉬게 해주고, 뭐 장거리 원정이다 그러면 또 쉬게 해줄 것 같고, 그렇게 관리를 할 것 같아서 나이트가 그렇게 썩 좋은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 2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이 그 전설의 삼각편인데 웨스트브룩과 하든 그리고 카멜로 앤서니를 데리고 있는 정말 득점 특화된 라인업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득점은 뺏겼는데 지난 매치업 때 한 200점 가까이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40점 차밖에 안 난 거 보면은 그래도 나름 선전한 것 같아요. 5승 3패 1무 기록했는데 마지막 날에 그 이제 고베어 선수 혼자 뛰게 됐는데 나머지 이제 경기 다 끝났고 고베어 선수만 남았는데 제발 스틸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스틸 안 하고 블락을 5개를 찍더라고요. 그날 전체적으로 좀 스탯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스틸 하나만 기록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네. 뭐, 사람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외에는 뭐, 누적 스탯에서는, 3점 슛과 득점 특화된 라인업이니까. 그 외에는 리바운드, 어시스트, 블락, 턴오버도 가져왔고요, 네. 야투 가져왔고, 네. 이 팀하고 지금 좀 간격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한동안 계속 그 순위권 다툼을 치열하게 펼치던 팀이었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지 않았고, 그 FA 취득 그 카드를 6장이 있었는데 6장 다 써버렸고요. 계속 하루하루씩 돌려가면서 계속 썼고 하니까는 좀 5승 3패 1무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리그 1에 비하면 좀 경쟁이 덜 치열하고 또 FA에서도 또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 팀이 사실 드래프트만 따지면은 정말 못한 드래프트라고 생각이 되는 게, 4라운드가 블레스도, 또 6라운드 타이릭 에반스, 이 두 선수 시즌 아웃 당했죠. 완전히 시즌 아웃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루디 고베어는 시즌 초중반에 18게임을 결장했었습니다. 뭐 MCL 스프레인 2 받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때 시무룩했었는데, 그리고 5라운드 크리스 보시가 폐혈전이 다시 재발하는 바람에 지금 무기한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아웃 판정까지는 안 나왔는데 무기한 결장이면 사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 FA도 하고 소소한 트레이드로도 하면서 좀 되게 복구를 해냈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 선전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고, 또 지금 81승 60패 3무로 지금 공동 2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보면은 뭐 이번 시즌 판타지를 아예 망치지는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위는 사실상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지난주에 같이 방송을 했던 친구가 이제 거의 독주 체제를 거의 끝내고 거의 우승 트로피를 한 99% 가져간 셈이 됐는데, 뭐 1위는 사실 글렀다 쳐도 2위를 하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네. 뭐 지켜봐야죠. 네. 오늘 리뷰가 없어서 좀 되게 방송이 짧아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업탑 3와 다운탑 3를 뽑았는데, 일단 이번 주 컨셉을 한번 적었는데, 슈퍼스타 말고 좀 부활한 선수, 그리고 좀 추락한 선수, 네, A급 선수가 아니고 좀 B급 선수인데 굉장히 이번 시즌 좀 도드라진 모습을 보이다가 뭐 추락한 선수 아니면은 굉장히 못하다가 부활한 선수 위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잘한 선수야 솔직히 너무 많죠. 뭐 웨스트브룩 트리플 더블, 뭐 드레이먼드 트리플 더블, 뭐 그런 거 맨날 언급해봐야 뭐 재밌습니까? 뭐 물론 얘기하면 얘기거리 많은데 그 선수들만 계속 돌려서 얘기하는 게 저는 그렇게 썩 재밌다고 판단이 되진 않더라고요. 뭐 잘하는 선수야 맨날 잘하니까. 근데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B를 받아서 좀 되게 잘해졌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잘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선수들을 얘기하는 게 좀 더 스토리상으로 좀 더 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업탑 3로 한번 얘기를 해볼 선수는 자바리 파커입니다. 사실 자바리 파커는 뭐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래저래 계속 그 미러키 입단 후에 좀 불운이 많이 겹쳤던 선수입니다. 일단 1년차 한 시즌 중반에 갑자기 시즌 아웃을 당하고 돌아왔더니 자리가 없고 네. 뭐 쿤보 있고 미들턴 있고 멀로 있고 해가지고 자신의 강점을 도저히 좀 선보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지난주에 파커는 아무래도 한번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미러키는 멀로와 와카이를 팔 생각을 하더라고요. 데려온 선수들은. 그래서 아직 파커는 무조건 코어로 키우려는 목적이구나. 뭐 워낙 그 태도가 좋고 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키드 감독한테 눈에 띄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라고 했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땐 자바리 파커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거나 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만 할 수 있게끔 이번 주에 확실히 부활을 했습니다. 2월 11일 경기 17득점 9리바운드 했고 또 19일날 23득점 11리바운드 20일 그 다음 날에는 28득점 13리바운드 출전 시간이 조금 어마어마했던 게 41분, 42분, 51분을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월 19일, 20일 백투백 경기에서 총 93분을 소화를 한 선수입니다. 뭐 젊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일이고 조금 나이가 있는 선수였다면 분명히 다음 경기는 무조건 쉬지 않았을까. 네. 41분, 42분, 51분. 아우. 네. 뭐 41분 경기 2월 11일 경기니까 그렇다 쳐도 네. 뭐 어쨌든 출전 시간이 좀 늘긴 했죠. 네, 어쨌든 근데 이 선수가 뭐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3점 슛이 없다는 건데 뭐 3점 슛을 연말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 조금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번 시즌 좀 후반 막판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이라고 키드 감독이 밝혔는데 아마 다음 시즌에는 좀 공격 옵션으로 활용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자바리 파커의 판타지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포지션만 봤을 때는 스몰 포워드와 파워 포워드가 가능해서 이래저래 좀 활용폭이 높긴 한데 그렇게 그 3점 슛이 없고 또 그 블락도 별로 없고 또 어시스트나 스틸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펼치지 못해서 그냥 투툴 플레이어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3점 슛이 장타하게 된다면 좀 더 발전된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선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정말 부활한 선수들인데 마이애미에 노장 선수들이 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웨이드와 보시가 있는데 그 웨이드와 보시가 계속 그 부상 때문에 최근에 두 명 다 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뭐 한 명 결장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사태가 겹치고 겹쳐서 두 명 동시에 이제 결장을 하고 또 2월 19일 애틀랜타전에서는 핫산이 그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마지막 경기에서 엘보우로 가격시키는 바람에 한 경기 출전 정지를 받는 그 징계를 먹고 마이애미에서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총 9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정말 그 라인업을 쥐어짜는 수준이었는데 다행히 정말 안 좋았던 선수들이 부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 팀 컬러를 확 바꿔버리고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됐고 그 중심에 드라기치와 롤댕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2월 19일 경기 애틀랜타전에서 17득점 5리바운드 10어시스트 4스틸 3점 슛이 1개 또 2월 20일 워싱턴전에서는 24득점 7리바운드 8어시스트 사실 지난 시즌 피닉스에서 보여주는 스탯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두 경기 뭐 지난 시즌 마이애미 이적해서도 굉장히 좀 고른 스탯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좀 되게 손발이 안 맞는 건지 뭐 자신의 페이스대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건지 굉장히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사실 고란 드라기치가 이대로 무너질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 선수도 언젠간 살아날 텐데 근데 다만 마이애미 히트 안에서 그 펼쳐지고 있는 팀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드라기치가 아직 죽을 폼은 아닌데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겠다.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겠다. 왜냐면은 웨이드랑 드라기치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웨이드가 워낙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끝나도 마이애미가 웨이드를 붙잡지 못할 확률은 솔직히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웨이드가 맥스를 부른다면 솔직히 마이애미가 뭐 잡을 여력이 없다 하고 보내줄 수 있는데 뭐 상징성을 생각을 해서 웨이드가 뭐 가치 있게 평가해달라 그러면은 사실 마이애미는 매치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웨이드를 버리는 순간 마이애미 심장이 날아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마이애미가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웨이드가 남게 된다면 드라기치가 과연 웨이드와 공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 때는 확실히 이 생산성이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 같이 있을 때는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직도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루올댕은 지지난주였나요? 몇 주 전에 제가 FA 픽 추천으로 한번 뽑았었는데 그냥 그때는 그 스몰 포워드 없는 팀에서 17득점 한 6리바운드 정도 해주고 3점 슛 하나 넣어주는 스틸 한 개씩 기록해주고 그런 약간 꾸준한 스몰 포워드 뭐 이번 시즌 카스피스러운 그런 선수 한 명을 추천해 줬었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습니다. 웨이드가 아웃되고 또 보시가 아웃되고 하니까 핫산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니까 그 노장 백업들이 이제 다 스타팅 라인업으로 올라가서 뭐 루올댕, 아마레 스타드마이어 또 윈슬로우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 신인이어서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인데 확실히 댕이 시카고의 한때 정말 2옵션이었던 모습을 지금 되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2월 19일날 30득점 11리바운드 했고 2월 20일 워싱턴전에서 27득점 10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시카고 불스 시절에 그 티보드 감독 밑에서 정말 혹사 아닌 혹사를 무지하게 당했는데 마이애미 와가지고는 좀 이 선수는 거의 이제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 너무 혹사를 당해서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 것 같다. 그냥 딱 백업 스포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역시 베테랑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윈슬로우를 역시나 마이애미는 마이애미의 미래라 생각하고 키울 텐데, 확실히 윈슬로우가 크는 동안 롤댕이 그 자리를 잘 메우면 솔직히 세대 교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폼이 올라온 이상 다치지만 않으면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좀 30득점, 27득점 한 게 오버페이스긴 합니다만, 뭐 다 이제 주전 라인업 돌아온다면 한 10득점에서 15득점 사이로 꾸준히 기록하는 스몰 포워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은 스몰 포워드 없는 팀에선 당연히 데려가야죠. 요즘 더들리가 되게 핫하던데, 저는 더들리만큼이나 루올댕도 굉장히 쓸모있는 지금 FA 리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몇 주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뭐 또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뭐 마지막으로 뽑아본 선수는 줄리어스 랜들. 네, 이 선수 사실 이 선수도 정말 운이 없는 선수였었죠. 지난 시즌 첫 개막전에서 다리 골절로 인해서 완전히 시즌 아웃이 돼버리고, 그래서 복귀를 했는데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레이커스 팬들한테 좀 욕 아닌 욕을 많이 먹고, 또 트레이드 카드로도 계속 물망이 올랐었던 선수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 평균 스탯도 더블 더블을 기록하는 빅맨이 되었고, 또 뭐 물론 레이커스가 이제 이번 시즌은 컨셉을 코비의 은퇴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몰아주고 있어서, 유망주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뭐 코비는 스몰 포워드 슈가니까 랜드라고는 큰 연관이 없는 포지션이어서 랜들이 크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랜들한테 주목을 해야 될 점은 2월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12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그 사이에서 또 8경기를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더블 더블을 기록해 줄 만한 빅맨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진짜 특 A급 뭐 빅맨, 뭐 핫산, 뭐 드러먼드, 뭐 앤서니 에비스, 그런 선수들 제외하고 뭐 FA 리스트에서 더블 더블을 기록해주는 선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랜들이 지금 81%면은 아직 조금 FA로 그러니까 FA 리스트 정말 1순위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파워포워드 포지션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한 번쯤 데려가서 써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리바운드가 강한 팀이라면 좀 더 강점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약점이라면 더욱더 좋죠. 그래서 랜들, 뭐 어제 경기 시카고 경기에서도 22득점 12리바운드 기록했는데, 다만 이 선수도 지금 블락이 별로 없어서 조금 투툴 플레이어 느낌이 강한데, 그래도 그거를 능가하는 지금 스탯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지켜볼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레이커스가 물론 전적은 좀 안 좋지만 선수들 개개인 스탯을 살펴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 선수도 이제 스타팅 라인업으로 당분간 올라갈 거라고 밝혔고, 랜들은 아예 시즌 끝까지 주전 파워포워드로 올리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전 시간에 대한 보장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랜들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무조건 데려가심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탑 3도 정말 이번 시즌 잘 하다가 지금 삐끗해서 추락하고 있는 선수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NBA에서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선수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슬럼프라는 거를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정말 뭐 다쳐서 그런 거나 슈터들 슛기복이 있어가지고 정말 오락가락 하는 거 빼면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일단 첫 번째로 뽑아본 선수는 베이즈모. 베이즈모가 캐롤 선수 나가고 애틀랜타에서 이제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전반기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후반기에 들면서 갑자기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니 이제는 좀 모르겠어요. 다시 힘이 많이 붙인 건지 2월 7일 경기 이후로 지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슛은 또 많이 시도하는 편입니다. 여전히. 근데 출전 시간이 좀 20분대로 줄었고 해서 입지가 좀 좁아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다시 올라올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다만 모르겠습니다. 캐롤보다는 조금 존재감이 떨어지는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잘할 때 그래도 괜찮게 잘하고 또 이것저것 스탯을 많이 뽑아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하긴 합니다만 가장 그 먼저 해줘야 되는 스탯이 득점이랑 3점 슛인데 그게 안 터지면 사실 베이즈모어가 굉장히 판타지에서 입지가 불안정한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입지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베이즈모어가 지금 60%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은 진짜 과감하게 버리는 유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FA 슬롯이 남아있지 않아서 누구 한 명을 버려야 된다면 베이즈모어를 과감하게 쳐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근데 또 부활을 할 것 같긴 해서 네, 부메랑이 될 것 같아 좀 불안하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KCP 켄타비어스 칼드웰 포프. 이 선수는 부상당해서 한 5경기 정도 쉬었었는데 그 사이에 스탠리 존슨이 좀 잘 하다가 올스타 브레이크 때 갑자기 토비아스 해리스가 네, 디트로이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브랜든 제닝스와 얼산 일야소바가 올랜도로 갔는데 KCP한테 그렇게 뭐 큰 타격을 입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토비아스 해리스가 당분간은 이제 뭐 벤치로 출격하다가 이제 턴발로 올라서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스탠리 존슨이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KCP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로 아직 슛감을 회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19일 경기에서 슈팅 11개 던져서 1개 넣고 다음 경기에도 15개 던져서 4개를 넣는 등 그냥 슛감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좀 약간 예전에 데로잔? 스탯만 보면 데로잔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데로잔을 좀 디스를 했었는데 토론토의 코비로 보는 줄 알았다 했었는데 디트로이트의 코비가 여기 또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수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여서 스틸이 좀 많은 선수긴 한데 지금 야투율이 41푼? 네, 41%밖에 안 돼서 좀 야투를 끌어올린다면 좀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스탯만 봤을 때는 정말 데리고 있는 유저분들이 정말 속이 많이 터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6개 던져서 5개 넣은 거면은 네, 슈팅 성공률이 2할? 네, 2할 때니까 네. 데려가기 정말 애매할 것 같아요. FA로 남아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그 트레이드로 인해서 이동을 했는데 아직 팀에 적응하지 못한 두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마키프 모리스는 피닉스에서 굉장히 이번 시즌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떠나기 직전까지 꽤 스탯이 괜찮았어요. 그 감독 대행이 마키프를 주전으로 내세우고 마키프가 뭐 비시즌에 논 건 아니니까 준비는 했으니까 뛰긴 뛰었는데 작전 타임 때 구틴하고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눈밖에 나서 이제 워싱턴을 이적을 했는데 아직은 워싱턴이 마키프를 주전으로 내세우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벤치에서 출격시키고 있는데 벤치에서 출격시키면은 마키프가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시즌에 좀 선발로 뛰게 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줘야지 좀 열심히 하고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치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워싱턴에서 마키프가 주전으로 뛰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 아직 팀하고 팀메이트들이랑 적응이 안 되고 좀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는 좀 백업으로 뛰게 하고 뭐 벤치에서 출격시키고 하는데 이 선수도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는 지난주 대비해서 굉장히 스탯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뽑아왔고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제프 그린도 한번 뽑아왔습니다. 제프 그린도 이번 시즌 한 초중반에 이제 중반부터 멤피스에서 핵심 식스맨으로 올라서면서 나름 꾸준한 스탯을 뽑아왔는데 이제 멤피스가 마크 가솔 시즌 아웃으로 인해서 좀 이번 시즌은 우승을 좀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픽을 좀 많이 얻어오자 픽이랑 좀 알짜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자라는 생각으로 뭐 제프 그린 보내고 코트니 릴리 보내고 해서 픽을 여러 개 받아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내년 시즌에 콜리를 잡겠다는 심산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프 그린은 또다시 당 리버스 감독을 만나게 됐는데 일단 그리핀이 계속 아웃이 되는 상태여서
제프 그린도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긴 할 것 같은데 이번 뭐 역시나 아키포 모리스처럼 아직은 좀 더 정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한 경기 뛴 거 가지고 뭐 다운탑 3로 뽑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좀 적응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제프 그린도 다재다능한 선수고 뭐 여러 팀 솔직히 좀 많이 옮겨 다녔어요. 오클라호마, 보스턴, 멤피스, 클리퍼스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이제 좀 적응력이 좀 많이 올라왔을 것 같고 해서 아마 플레이오프 때 가면은 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는 뭐 부상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왜냐면은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복귀를 했고 뭐 굳이 얘기하고 싶은 선수라면은 뭐 레너드가 지금 3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로티치가 이제 2, 3주 내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나이트가 2주 내로 복귀 예정. 또 지미 버틀러도 이제 재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서 2, 3주 뒤에 복귀를 한다고 나왔고 보시는 아직 좀 무기한 결장 쪽으로 가고 있고 네, 그 정도밖에 없어요, 아직은. 네. 그 올스타 브레이크 때문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얘기할 선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 부상자 이외에는 단기 부상자들은 거의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픽으로 뽑아본 선수는 첫 번째로는 랜스 스티븐슨. 네, 이 선수는 제가 데려가는데 일단 멤피스로 트레이드가 됐죠. 제프 그린하고 네, 맞트레이드가 됐는데 사실 클리퍼스에서 봤을 때는 이 선수는 클리퍼스랑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경기 뛰는 거 보니까 물론 그 통통 튀는 매력이 있긴 한데 크리스 폴과 그 디조던이 있는 데서 또 자말 크로포드를 옆에 끼고 있는데 레딕도 있고 랜스 스티븐슨이 또 거기서 또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는 좀 약간 볼썽사나워 보이더라고요. 자말 크로포드가 정말 쉐이크페이크 열심히 하고 막 3점 열심히 때리고 또 레딕도 정말 빨빨대면서 돌아다니면서 오프 더볼 무브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무빙 3점 때리는데 랜스 스티븐슨은 백업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정신없는 플레이 펼치다가 뭐 득점 한번 하고 실점 내주고 좀 득실맞이는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 멤피스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그나마 좀 가시적인 거는 멤피스가 약간 예전 그 스티븐슨이 잘했던 인디애나랑 팀 칼라가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조금 스티븐슨이 활개치고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뭐 인디애나나 멤피스 둘 다 좀 약간 정적인 분위기에서 좀 세트 오펜스 위주로 돌아가는 팀이다 보니까 또 지금 멤피스는 마크 가솔이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듯이 돌아가는 원래 애초에 뭐 미친듯이 돌아가는 팀도 아니었고 또 더욱더 이제 좀 안정을 추구하는 팀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랜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돌파 시도하고 슛 쏘고 뭐 어시스트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틀리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일단 3점도 부족하고 뭐 이것저것 부족한 상황인데 토니 앨런도 지금 좀 부상당해가지고 당분간 못 나올 것 같고 맷반스랑 이제 랜스 스티븐슨 이제 두 명이 슈팅 가드와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 텐데 어쨌든 클리퍼스에서의 출전 시간보다는 확실히 출전 시간이 좀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슨이 샬럿에서도 못했고 클리퍼스에서는 뭐 못 나오느라고 못했고 해서 좀 안 좋았었는데 멤피스에서는 솔직히 못하더라도 어쨌든 기회는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뛸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래서 좀 더 기회를 좀 주어주면은 랜스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네, 아직 이 선수가 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지켜보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뽑은 선수는 좀 의외의 선수인데 그 포틀랜드의 모아클리스 선수입니다. 좀 약간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올랜도에서 픽이 돼서 뛰다가 포틀랜드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백업 스몰 포워드를 맡고 있는데 요즘 좀 아미누 선수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좀 미미한? 네, 미미하니까 KBL에 누가 떠오르는데 근데 어쨌든 좀 백업 스몰 포워드로 나와서 괜찮아요. 네. 10득점 이상 계속 기록하고 있고 리바운드도 열심히 잡아주고 있고
뭐 스틸도 한 개씩 기록하고 있고 3점도 하나씩 네 계속 좀 생산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유투가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 그거를 좀 받쳐주는 야투율이 좋아서 이래저래 한번 스몰 포워드가 또 필요하신 분은 한번 좀 데려가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틀랜드가 좀 되게 도깨비 팀이잖아요. 이번 시즌 정말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포틀랜드에서도 또 릴라드 맥칼럼 이외에도 계속 그 떠오르고 있는 선수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또 하클리스 선수도 언젠가 또 빵 터질지 모르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메이슨 플럼리, 뭐 아미누, 뭐 에드 데이비스는 좀 모르겠고, 네, 뭐 크랩도 있고, 어쨌든 하클리스 선수도 드래프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썩 두각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NBA 뛰면서 이 선수도 기회를 좀 받으면은 좋은 모습 펼치겠다 싶었는데 포틀랜드에서 좀 백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입지를 좀 굳혀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아온 선수는 피닉스. 네, 제가 피닉스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판타지에서 피닉스 선수들이 스탯 쌓기 참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 마키프 모리스가 어쨌든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그 빅맨진에서 다시 재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싱턴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 크리스 험프리스, 네, 험프리스 선수가 피닉스로 왔는데 이제 알렉스 렌과 타이슨 챈들러의 센터진 말고 파워포워드 쪽에서 다시 또 이제 3파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안 그 마키프가 주전을 뛰면서 텔레토비치는 20분가량 출전 제한을 받았고 루어는 거의 뛰지도 못했어요. 계속 경기 못 출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마키프가 나가니까 루어를 스타팅으로도 내세워보고 크리스 험프리스를 스타팅으로 내세워보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렉스 랜도 오늘 경기 복귀를 했고요. 다만 타이슨 챈들러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버리는 바람에 일단 당분간은 알렉스 랜이 주전 센터로 나오고 테레토비치, 존 루어, 또 크리스 험프리스 이 세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선수는 텔레토비치입니다. 텔레토비치는 사실 마키프만 없었으면은 계속 뛰면서 3점슛 정말 퓨어 슈터 같이 꽂아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마키프가 잘하면서 굉장히 좀 입지가 그 제한된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텔레토비치를 시즌 중반에 데려가서 잘 썼었는데 그때도 이번 투픽에다가 넣었었죠. 네, 이제 확실히 마키프가 나가면서 이제 부상당하지 않는 한 계속 기회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9화까지 마치고 이제 20화를 앞두고 있네요. 벌써 20화까지 와버렸는데 아마 한 25화까지 하고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플레이오프 쪽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25화까지는 계속 열심히 달려야겠죠. 25화 이후에도 추가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죠.